저는 지출은 극단적으로 줄이고 남은 돈으로 모두 미국 나스닥 주종 ETF에 몰빵하고 있는 자린고비 투자자입니다. 자,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소비하는 걸 멈추면요, 처음엔 인생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집니다. 원래 내 하루를 채워주던 것들이 다 빠지거든요. 배달, 커피, 쇼핑, 넷플릭스나 쿠팡, 유튜브 같은 구독 서비스까지. 심지어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라는 보상들까지도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불편함을 몇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삶이 조용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인생을 꾸미는 걸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왜 투자랑 연결이 되는지도요. 요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부에 이르는 가장 단순한 길.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읽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돈을 올바르게 모으고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저와 같이 이 책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장 하나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걸 멈추고요, 돈이 무엇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해라.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해왔던 소비 대부분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사고방식이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소비자 관점의 사고예요. 돈은 물건, 경험, 지위, 편안함을 사는 도구. 이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질문이 항상 따라붙죠. 이 돈으로 차를 살 수 있나? 집을 살 수 있나?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갈 수 있을까? 이 사고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돈은 쓰는 순간 사라진다. 그래서 돈이 항상 유한해지고 결국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 라는 계산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이 돈이 무엇을 벌어다 줄까? 이건 운영자 관점의 사고입니다. 돈을 이렇게 보는 거죠. 돈은 일하는 직원, 돈은 내 시스템의 연료, 돈은 내 시간과 선택지를 사는 자원. 그러니까 꼭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돈을 불려주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그럼 질문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돈을 굴리면 1년에 얼마가 만들어질까? 내가 안 움직여도 현금이 나올 수 있을까? 내 시간을 어디까지 자유롭게 해줄까?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본다는 거죠. 저는 이 사고가 자리 잡는 순간부터 경제적 자유는요, 얼마를 모으는지 금액 목표 게임이 아니라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구조 게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1억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사람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비자 관점의 사고에서는요, 1억은 차 한 대, 그리고 이 차는 감가가 생기고요, 결국에는 사라지는 돈이 됩니다. 만족은 한 번이지만 돈은 결국 사라진다는 거죠. 벤츠, BMW, 테슬라, 벤틀리 한 번쯤 사보고 싶죠.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처음으로 모은 1억, 이걸로 멋진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은 되겠지만 결국 이 돈은 사라진다는 건 현실입니다. 근데 운영자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1억은 나의 또 다른 분신, 혹은 내가 꼭 일하지 않아도 대신 일해주는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5%의 투자를 한다면 연 500만 원을 벌어다 줄 거고요. 연 8%면 800만 원을 벌어다 줄 거고요. 미국 증시가 연평균 12% 정도 상승한다고 봤을 땐 연 1200만 원을 알아서 벌어다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1년, 2년,
5년, 10년 계속했을 땐 복리의 힘으로 인해서 돈이 불어나는 가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요. 물론 수익률이 100% 보장되지는 않겠죠. 근데 확실한 건 사고방식은 바뀔 겁니다. 돈은 써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는요, 한 번에 만족을 사는 거고요. 운영은요, 계속 나오는 결과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를 받아들이는 게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선택들이 불편해지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요, 그 불편함은요, 성취감으로 바뀔 겁니다. 아, 이거 사고 싶다가 아니라 이 돈으로 투자를 하면 연 몇 %의 수익이 생길까? 이런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죠. 지금 소비하면 편하지만 미래의 선택지를 태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걸 멈추고 돈이 무엇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 문장은요, 각성제가 될 겁니다. 처음엔 짜증나죠. 세상이 재미없어 보이고 내가 너무 삭막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반대로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내가 흔들릴 때 잡아줄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돈이 미래의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 친구한테 밥도 많이 사주고 선물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썼을 때 그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요. 내가 돈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굴렸을 때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돈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 현실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연봉이 올랐는데 왜 더 불안해질까요? 연봉이 6천에서 8천, 8천에서 1억으로 올랐습니다. 연봉이 오른 만큼 차는 중형에서 수입차로, 전셋집도 몇 평 더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생각은 이거죠. 이 연봉이면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 연봉별 차량 추천 이런 컨텐츠 인기 많죠. 근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소득은 늘었는데 생활비, 대출, 고정비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요, 회사의 의존도는 오히려 상승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이 벌어다주는 구조가 없으면요, 연봉이 커지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동산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5억에 산 집이 3년 뒤에 9억이 됩니다. 4억 벌었죠. 근데 운영자 사고로 보면요, 질문이 바뀝니다. 그 집이 월 현금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 기간 동안 내 선택지를 늘려줬는지,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 실거주면요, 금액이 올라도 대개 현금 흐름은 0에 가깝고요. 다음 집으로 갈아탄다고 해도요, 대부분 부동산은 가치 상승하기 때문에 자본은 계속해서 묶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핵심은요, 자산 가격 상승이 곧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요, 그것도 자유랑 연관짓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금으로 카페를 차린 50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2, 3억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엽니다. 이 돈으로 가게 하나 차리면 먹고 살만 하겠지 라고 생각했죠. 근데 구조가 이렇습니다. 매출은 내 노동시간과 비슷하고 내가 쉬는 날에는 매출이 빵원, 임대료와 인건비는 고정비로 계속해서 빠져나갑니다. 겉으로는 돈이 일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돈이 나를 위해 스스로 벌어다 주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하는 구조는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월급은 적은데요, 더 여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월급은 3, 400인데 소비는 단순하고 고정비가 낮아서요, 월 80에서 1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이미 깔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월급을 받으면 이번엔 이 돈으로 무엇을 쓰지? 라기보다는요, 이 돈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나중에 월급이 끊겨도 기본 생활비의 일부는 자동으로 충당될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단순한 구조를요, 왜 사람들은 똑같이 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특히 이 사고 전환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구조적으로 주거는 소비이자 투자고, 교육비는 강제 고정비이고, 노후는 개인 책임이고, 국가나 사회의 안전망은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돈이 미래 설계가 아니라 현재 유지에 쓰인다는 거죠. 이럴수록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내 자산이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돈으로 인생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인생을 지탱하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영끌에서 멋진 집, 멋진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는요, 보기엔 허름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꾸준한 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이 저는 더 멋있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한 이 사고 전환을요, 저는 단순한 절약으로 쓰지만은 않습니다. 소비를 끊는 건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있지만 더 본질은 이거거든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 저는 그래서 고정비를 더 낮추고 남는 돈을 자동으로 투자로 보내고요. 계좌는 되도록 자주 안 보고요. 내가 만든 이 시스템을요, 5년, 10년 오랫동안 지키는 걸 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은 전부 나스닥 100 추종 ETF에 넣고 있고요. 저는 시장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한번 만든 이 시스템은요, 끝까지 지키겠다. 이 정신력과 끈기로 승부를 봅니다. 빠르진 않아도 장기간 바라봤을 때 확실하게 이기는 거,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으셨다면요, 소비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 돈으로 뭘 살까 대신에요, 이 돈이 나 대신 뭘 벌어다 줄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댓글로 최근에 내가 끊어본 소비 1개, 뭐든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자랑하는 채널이 아니라요, 서로 멘탈을 붙잡아주는 작은 창구이니까요. 고사부였습니다. 빠르진 않아도 확실하게 갑시다.